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주말 보내시면서 많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또 나스닥 지수가 좀 밀렸어요. 네, 1%도 아니고 1.5% 이제 밀리면서 좀 마감이 되었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여기 MACD 자체도 양에서 음으로 지금 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이게 낙폭이 크게 만들어지면서 오른쪽 행보등락 움직임이 최소 또 1, 2주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여기 지속적으로 좀 하락으로 지금 패턴 자리를 좀 잡았는데 어느 정도 여기를 좀 지켜줄 것이다라고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한 좀 글로벌 지수고 나스닥이고 이렇게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도 이게 1300여 개 종목들이 코스닥 기준으로 또 낙폭이 컸고 1% 이상 모두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좀 담아주고 있고요. 코스닥 외국인은 거래소 쪽에 조금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된다라고 또 봐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지수가 너무 약하다. 너무 진짜 말도 안 되게 또 내려가고 있는데, 뭐 안타깝죠. 그래서 한 번의 운동이 만들어지고 또 두 번째 운동이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좀 쭉 보면, 또 내려갈 폭이, 이게 또, 뭐, 끝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단기평도 다 꺾여져 있고, 중기평도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1차 매수나, 또 담아갈 건들을 분명히 또 추가 매수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저는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들어갈 거는 또 들어가고, 네. 그래서 좀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두 번째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1차 매수한 것들은 1차 매수한 대로 가져가고 2차, 3차 매수는 좀 더 기다리면서 일주일 정도 다시 또 흐름을 또 이제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집니다. 분명히 연속적인 하락은 나오겠지만 꼬리는 계속 나올 것이고 또 반등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반등이 나올 때 전 매도를 하자라고 좀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또 천천히 시장 흐름 추이 지켜가면서 보면서 대응해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말 뉴스에 뭐 이런 거 뭐 럼피 스킨병 무더기 발생 확진 사례 10곳 해가지고 뭐 살처분하고 뭐 난리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지만 안 합니다 이거. 네. 뭐 관련 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련 종목들 여력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여력이 있으면 좀 돈을 들고 있다가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를 좀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안정화될 수 있게끔 평단가 하기 위한 자금으로 써야 될 부분이지 저런 것들 기웃거리면서 뭐 단타 매매 단기 매매 그건 또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뭐 저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우선 추세가 이탈을 좀 중기 이탈이죠. 네, 해서 좀 안타깝게 좀 지켜보고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요. 예, 60에서 꺾이죠. 꺾였다가 이렇게 약간 돌아갈 거고. 그러니까 주봉을 보면 이게 확 꺾였거든요. 꺾이는데 5주 30선 이게 약간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하락 이후에 깊은 또 중형 사이즈의 롱바디의 음봉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한번 팍 이게 턴 거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근데 연속적으로 길게 이게 내려오기는 좀 지금 상황에서 좀 확률적으로 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가추세는 이 정도에서 저는 좀 마무리가 될 거라 보겠지만 글로벌 지수가 워낙 또 안 좋다 보니까 꼬리를 좀 빼고 엉덩이를 좀 빼고 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 열어두고 차분하게 시장 흐름 좀 추이를 지켜보도록 할게요. 원래 교육 영상을 남겨드리려고 했는데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죠. 이게 또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럼 주봉을 보면 자 1주 여기 5주선 깼죠? 하나 1, 2, 3, 4, 5 자 3, 5, 7 개념으로 5주 때 이렇게 빨간 건 좋았지만 그 다음 주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3 다음에 5죠. 5 다음에 7입니다. 그 다음 9고 그 다음에 11일이라 보면 돼요. 11일 11주 그래서 5주째 돌리려고 했는데 글로벌이 무너지면서 함께 무너졌다. 크게 무너졌죠. 그러면 7주째는 하반 경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예. 이게 음봉이 아니라 주봉에 양봉이 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 양봉이 잡혔다가 뭐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빼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면 좋은데 다시 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고, 예, 하는 것이고, 너무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희망을 좀 가져보자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신건강 뭐 멘탈 다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멘탈 좀 무너지면 될 것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뭐 또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랜 기간 또 힘든 기간 많이 보냈잖아요. 그죠? 네. 1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2023년도는 또 해피했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한두 달 동안 이렇게 뭐 전쟁 때문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또 중동 전쟁 때문에 한 달 동안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좀, 네, 일단락이 빨리 되기를 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고, 모든 종목들이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다 나왔어요. 개별 종목도 제가 로봇츠는 좀 지켜보자 했는데, 계속 좀 밀리고 있다는 거죠. 예, 뉴로테크든 SBB든, 그 원전주도 좀 계속 밀리고 있죠. 뭐 한전산업, 뭐 좀 온전한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게임주들은 조금씩 반등이 나오다 다시 밀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밀리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너무나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충분히 좀 밀릴 만큼 밀렸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은 제한적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급격한 하락이 나온다더라도 악성 매물 즉 뭐 빚내가지고 투자하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신용거래 미수 이렇게 하신 분들은 털리겠죠. 예, 뭐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죠? 불안하니까. 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또 터는 거예요. 손절하고, 털어내고, 또 개파락 맞으면 시초가가 던져버리고, 예, 시장가 그냥 뭐 손절 때려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겨내다 보면, 또 이게 좀 이겨내다 보면, 한두 달 지나면 또 좀 이렇게 올라가요. 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저 위에가 지금 최대 매물대가 이제 55,000원이거든요. 무조건 견뎌야죠. 예. 위메이드 맥스도 그러하고, 예.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자, 게임주는 제가 지금은 정말 할 말이 없는데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전쟁 끝나고 한번 보십시오. 게임주가 분명히 올라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 바이오 쪽을 좀 말씀드리면,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냥 대형주 우량주만 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든 셀트리온 제약을 보시든 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도 한번 좀 반등이 크게 나왔다가 재차 밀리고 있죠. 네, 이거 밀릴 때 액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차트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꼬리가 많이 달리잖아요. 꼬리가 많이 달리고 저게 721선이 있겠지만 그때 여기 이제 밴드권이잖아요. 밴드. 그때가 14,000원이라고 라인을 그어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오랜 기간 이렇게 돼서 뭔가 추멸했던 평단가 낮추셨으면 일단 매도는 해야 돼요. 이게. 근데 그렇게 여력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매도 못하면 이거 못 뚫래. 근데 매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네. 버텨야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그러니까 나의 심신이 그러니까 쇠퇴되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야, 고점 테스트 한번 했네? 오케이. 14,000원 내가 지금, 반토막 이상 났지만, 예를 든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입니다. 반토막 났지만, 그래, 네가 14,000원을 터치를 한번 했네? 그래. 그러면 저점을 또 어디서 좀 찍는지 한번 보자. 진짜 보자. 보고, 그럼 넌 최소한 다음에 올라가면 여기는 무조건 한 번 더 찍겠네. 물량 테스트 한번 하겠네. 하고 나서 위에 허브 불판이니까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얘는 분명히 여기까지 갈 거야.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와, 끝났다. 또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야, 와, 진짜 이 팔았어야 했는데, 와, 절망적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을 보유한다는 것이 한 달, 두 달 보유한 것이 아니고 1년 이상 긴 오랜 시간 동안 보유를 했기 때문에 나의 자신이 심신이 다치면 안 돼요. 몸과 마음이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야 돼요. 예, 아프면 안 돼요. 예, 주식 때문에 아프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암에 걸리고 그런 분들도 좀 있어요. 주위에도 있고 한데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우울증 걸리고 그런 분도 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예. 너무 저도 도움 못 드려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쇠퇴가 되면 안 돼요.
예,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긍정적으로 그래 너의 고점은 이전에 2022년도 12월에 고점 14,000을 찍었기 때문에 물량 테스트를 소화를 좀 해주었네. 거래가 없이 내려왔구나. 오케이 내려왔고 시장이 안 좋아서 내려왔지. 시장이 나중에 금리가 좀 풀리고 또 돈거래가 많이 되고 시장에 또 현금이 잘 돌아가고 전쟁이 끝나고 그래 되면 가겠죠. 예. 또 힘을 비추고 하고 가겠죠. 예. 상패가 안 되는 이상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나중에라도.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바이러스가 태초에 인간은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왔어요. 극복하고 또 이겨내고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연구하고 약 개발하고 또 백신 만들고 치료제 만들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몰하고 출현하고 또 항체가 없는 분 혹은 면역력이 약하신 분, 약한 인간은 또 죽게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인간사가 그래요. 예.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주식으로 연관시키고 싶지 않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준비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나오게 되면 또 바이오 나오면 안 되지만 진짜 이거 그 바이러스가 또 출몰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감기가 좀 수백 개의 그 인자가 있는데 종류가 있는데 그게 조금씩 바뀌고 뭘 하게 되면 그것도 고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예, 저도 참 감기가 너무 무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저도 좀 주식 판을 발을 들이고 있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예, 요지경이고 어쨌든 제 말인즉슨 뭐냐면 나의 자신이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퇴락하거나 쇠퇴하거나 망가지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란 거예요. 언제든지 이제 주식판에서 살아있고 버티다 보면 또 이렇게 갈 때는 또 힘차게 가는 것들이 또 세력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이게 종목들이 그래요. 코스닥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염두하시면서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자 저거 사자 그런 말은 아니고 강하게 좀 그러니까 시초가가 강했던 현대해버다임도 밀려버리죠.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 보면. 왜냐면 일정 상승 이후에 시초가 갭 상승에 꼬리 달리고 장대 음봉은 일정 상승 이후 나면 안 좋아요. 예. 그 죽을 징조죠. 심볼입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상승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상승에 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세력들이 이 테스트를 한 거고요. 물량 테스트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매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빠르게 매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졌는데 굳이 여기에서 비싼 가격으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또 낮추죠. 예. 거래액 금액 예. 낮춘 상태에서 뭔가 관리를 하겠죠. 높은 상태에 무슨 관리를 해요. 돈 많이 들어가는데 미친 짓이죠. 예, 하지 않습니다. 적정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관리를 했다가 다시 한번 땡길 거예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 베이스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모든 현대해버다이든 네옴시티 관련 혹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꾸준하게 제가 1년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 끝까지 관심 있게 보세요. 배신 안 할 겁니다. 이거 배신 저는 시간이 지나 좀 이렇게 판단이 나겠지만 배신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갭 하락 나와가지고 또 수익 못 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가져갈 수 있는 그 보유 주식수는 가져가야죠. 네, 가져가야죠. 히림도 그러고 그 다음에 유신도 그러하고 그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거래가 없잖아요. 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선매수나 1차 매수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근처에서는. 추가 매수는 여기에 지지를 하반경제 충분히 흐름을 보일 때 200일선 지지 흐름 보일 때 보이면서 함께 5일선 회복 안착 혹은 MACD가 양으로 전환돼 박자가 좀 더 3박자보다는 5박자보다는 7박자 그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고 확률적으로 그럴 때 좀 추가 베팅 해보고 그렇게 해보면 예, 수익이 나요 이렇게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대표적으로 몇 종목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첫 번째는 무너지는 종목에 나의 자신도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 기존 원칙이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유주를 관리하는 것이 맞고, 세 번째는 다른 전문가분들이 단기 이슈가 뭐고요, 뭐 급등주 바이러스가 어떻고요, 그 관련해서 쫓아다니지 말고요, 그냥 관망하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냥 관망한다. 주식 매매 하지 않아도 된다. 좀 쉰다. 예, 근데 쉬지만 심플러가 한 번씩 영상 올리면 좀 시청해 준다. 네, 호응을 해준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준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끝입니다. 예. 자,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서 이번 전체 영상 뭐 특별한 내용 없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서 한 번 더 곱씹어보고 나의 것으로 뭐 소화해 보시고 이해해 보시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또 패밀리 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저도 감기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